정신 차리고 보니까 구모 일주일 남았죠. 어떤 학생은 5일 남았을 겁니다. 이럴 때 뭐라고 해야 돼? X된 거지, 그지? 진짜 X된 상황입니다. 근데 이때 구제의 방법이 하나가 있어. 다른 거 다 때려치우고 국어만 연락하세요. 엄청나게 파서 조지면은 최소한 2등급까지 나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왜냐면 국어는 깨달음의 과목이거든. 다른 과목이랑 달라. 수학이나 탐구, 영어 등등 있잖아. 다른 모든 과목들은 개념이 엄청나게 중요해. 그 개념을 얼마나 이해했고 외웠고 숙지했느냐가 엄청나게 중요하고, 실제로 문풀의 방향성, 기법적인 측면이 거의 안 중요해. 그래서 실제로 비율이 개념이 한 95%, 개념만 알면 95% 묻고 들어가고, 기법이라는 거는 중요할 것 같지만 하나도 안 중요해. 왜 그러냐면은 수학이나 탐구는 아예 생판 모르는 상태에서 완전히 처음부터 기초를 세워가는 거라, 사실 문제의 수준이 개념을 물어보는 수준이야. 수학 어려운 문제도 응용 개념을 물어보는 수준이야. 개념의 뭉텅이, 응용 개념. 그래서 개념만 알면 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일주일 안에, 5일 안에 이 개념, 많은 개념을 다 숙지 못하기 때문에 수학 탐구는 정복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느낌이 현실적으로 있어. 물론 학생에 따라서는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탐구의 경우에는 한 과목만이라면 일주일 이내도 할 수 있긴 있어. 그래서 일단 지금 정신 차린 학생들에게는 수학 탐구를 권하기는 사실 힘든 거야. 해내지 못할 거야. 근데 국어는 좀 특이한 과목이야. 국어의 경우에는 수학 탐구가 아니라면, 국어의 개념이란 거는 결국 뭐 어휘나 배경지식 이런 거고, 이거의 중요성이 50% 정도가 되고, 문풀이나 기법, 독해 기법이나 관점, 태도 이런 것이 50%나 돼.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로 국어 풀어보면 이럴 거야. 풀고 난 다음에 엄청 털려. 근데 나중에 해설지 보면은, 아 맞아, 저거 저런 식으로 읽기 시작했으면, 접근했으면 내가 읽어냈을 수 있을 텐데 라는 후회가 많이 들 거야. 이제 그건 국어의 특성에 기인하는 거지. 국어의 특성은 뭐야? 모든 수험생이, 모든 수능 응시자가 엄청난 수준이란 거야. 전문용어로 네이티브 스피커지. 이 네이티브 스피커끼리 경쟁을 한다는 게 엄청나게 무서운 거야. 그래서 그냥 개념,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 이 문장이 무슨 뜻인지 아주 쉬운 일치 문제 이런 것만 내서는 변별력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고차원적인 문제를 내고, 따라서 독해 관점, 독해 태도가 매우 중요한 과목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걸 연습을 통해 커버를 하면 돼. 심지어 이런 느낌이 있어. 개념에 있어서도 50%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잖아. 근데 여기서 이제 서울대 의대, 연세대 의대 정도 되는 엄청나게 극상위권 애들도 사실 국어의 전체 개념만 알기가 힘들어. 왜냐면 국어는 범위가 없거든. 50 중에 45 정도만 이해를 하고 있고, 아주 극상위권도. 그리고 나머지 5는 그냥 추측을 통해서 때려 맞힌다. 추측하는 거야. 근데 웃긴 게 한 4, 5등급 되는 학생들도 국어에서 개념이 0이 30 정도는 가지고 있어. 그래서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거야. 근데 수학이나 탐구는 한 100만 대 10 정도로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져. 아주 극상위권이랑 4, 5등급이랑 아예 모르는 수준, 그리고 아주 잘하는 수준으로 어마어마하게 벌어지는데, 국어는 생각보다 안 벌어진다. 그래서 굉장히 좀 왔다 갔다 하는 과목이기도 하지. 국어 실력이 1등급인 학생들도 3등급으로 떨어질 때도 많고, 왔다 갔다 하는 과목이 되는 이거 저거야. 이럴 때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을 때는 뭘 공략하는 게 좋아? 만점적 얘를 공략하는 게 좋지. 얘만 공략하면은 5일이나 일주일 이내에 1등급이나 2등급까지 찍어낼 수가 있어. 이제 구체적인 방법은 굉장히 간단한데, 제 유튜브 영상 중에서 전설적인 영상이 있는데 바로 변태 연습법이라는 영상. 얘를 한 5번 보세요. 그 다음에 그 원칙을 그대로 숙지하고 얘를 무조건 따라. 그럼 최소한 2등급이 돼. 그리고 나서 변태 연습법이 숙지되고 내가 왠지 감각이 떠올랐다 싶으면은 마지막 날이나 마지막 이틀 정도 실모를 대량으로 3개에서 4개를 연속으로 치는 거를 성공을 하면은 1등급 플러스 알파까지 가능한 거. 이게 며칠 만에 이루어진다니까, 웃긴 게. 근데 이제 아직 실력이 부족한 학생들은 2등급만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변태 연습법만 제대로 그걸 해줘도 분명 2등급에 가능해.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게 우리 수능 국어에서 가장 핵심적인 공부법이거든, 변태 연습법이. 그래서 제 강의 중에서 코어 강의가 있고, 그 다음에 국어 명령 강의가 있는데, 이 강의 또한 사실은 변태 연습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관점에서 할 것인가를 근본적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설계 자체가 그렇게 들어간 거야. 근데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변태 연습법을 할 때 제 강의를 들으시려면 국어 명령 강의, 이게 좀 짧은 강의거든. 형식적인 기법만 알려주는 강의인데 요거를 참조하시면 좋겠고, 근데 자기가 혼자 연습을 할 수 있다라고 자신감이 있는 사람들은 강의 없어도 돼요. 그냥 강의 없이 변태 연습법을 제대로 하시는데,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서 딱 지켜줄 거 몇 가지, 3가지만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가, 연습을 할 때는 감정이입을 하면 안 돼요. 참고로 변태 연습법은 어떤 방식으로 되냐면은 지문 단위로 문제를 풀고, 그리고 바로 정답을 맞히고 해설을 간단히 본 다음에 또 지문 단위로 풀고, 이런 방식이거든. 그러다가 내가 완벽하게 읽고 완벽하게 다 맞췄다고 생각되는 순간 그날의 공부를 끝마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이 순간이 게임 클리어하는 순간이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연습을 시작할 때 애초에 마음가짐이 나 게임 클리어해야지 라는 마음가짐이 되면서 글 전체를 굉장히 머리에 잘 담게 되는 그런 폼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이 돼. 근데 이 과정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게, 문제 풀고 나서 정답을 맞힐 때 내가 어디가 부족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피드백이 필요하거든, 자기 스스로. 근데 이때
감정이 지나치게 입돼 있으면 마치 나 이거 틀리면 진짜 큰일 나는데 틀리면 바보 되는데 9월 모여서 망치는데 이런 식으로 노심초사하면서 감정이입이 돼 있으면 이 피드백이 객관적으로 안 되고 붕괴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마치 남이 치는 모의고사 문제집인 것처럼 그렇게 바라보고 감정이입을 하지 말면서 변태 연습법을 한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은 아까 뭐라고 했냐면은 지문 보고 지문 읽고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정답 맞힌 다음에 바로 다음 지문으로 넘어가고 이런 방식으로 하라고 그랬어. 구체적인 거는 변태 연습법 영상을 확인을 하시고 이런 방식을 할 때 여기 사이 답지랑 해설지를 보잖아. 이거는 굉장히 간단하게 해야 돼.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는 지금 이 변태 연습법에서는 뭘 하는 거냐면은 이 지문이 어떻게 분석되고 문제의 답이 왜 그건지, 즉 개념 공부를 하는 게 아니야. 뭘 하는 거냐면은 여기 나온 지문을 짧은 시간, 적절한 시간 안에 내 머릿속에 얼마나 잘 담는지 이거를 연습을 하는 거야. 어떤 느낌이랑 똑같냐면은 계란들이 여러 개 있잖아. 그러면 계란을 30개를 한꺼번에 두 손으로 담는 연습을 하는 거랑 굉장히 유사해. 처음엔 17개밖에 안 담아지고 그 다음에 15개 막 하다가 보면은 손이 안 큰 사람도 이게 연습이 계속되고 게임처럼 하다 보면은 나중에 25개, 27개, 30개까지 담는 기술이 생긴단 말이야. 즉 담는 느낌, 담는 기술, 담는 피지컬을 위해서 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기 때문에 내가 답을 틀렸다면은 답지만 보고 딱 알 수가 있어야 돼요. 이유가 뭐야? 사실 내가 얘네 글들을 머릿속에 제대로 못 담았구나. 그것만 알고 지나가면 돼. 아, 못 담았지. 제대로 해야지. 근데 사실 그 제대로 담는 방법에 대해서 약간의 팁이 필요한데 그거 이제 제 코어바인 국어 명령을 참조하시면 되고 혼자 할 수 있는 사람은 혼자만 피드백을 받으면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지는 무조건 간단히 해라. 거의 그냥 답만 체크를 해도 돼.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공부의 원래 핵심이 돼. 유연하게 대응해야 돼. 뭐냐면은 내가 이제 원칙을 이렇게 준단 말이야. 지문 문제 풀고 완벽하게 읽은 느낌이 들고 문제까지 다 맞으면 그 게임이 끝나니까 오늘 국어 공부가 끝난다. 그리고 쾌감을 느껴라 하는데 어떤 경우는 10번, 20번, 30번을 해도 지문에 달린 문제를 다 맞히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학습 의욕이 엄청 떨어지겠지. 이럴 때는 유연하게 나 지금 아직 수준이 안 되는구나. 그러면은 이런 경우는 어떻게 바꾸냐면은 지문 하나에서 문제 한 개만 틀리면 꽤 괜찮게 한 걸로 보고 게임 클리어한 걸로 인정을 하자. 오늘은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융통성 있게 자기 수준이나 자기 흥미, 자기 학습 의욕에 맞추어서 여기 골이라고 하지. 목표를 유연하게 바꿔주면 훨씬 더 훌륭한 연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요 세 가지 원칙만 지키면서 변태 연습법 영상의 원칙들을 완벽하게 숙지를 하고 연습을 제대로 하시면은 2등까지는 충분히 가고 그 다음 실무 대량으로 짧은 기간 안에 몰아치면 피지컬이 급상승하면서 1등급 이상 플러스 알파까지도 충분히 갈 수가 있다는 거야. 이거는 제가 스스로도 해봤고 수많은 학생들 구모나 수능에 완전히 임박했을 때 이미 패닉에 빠진 학생들한테 직접 적용을 해서 실제 결과를 내본 거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 검증된 방법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걸 무조건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멈춰있던 내 심장이 다시 뛰게 된 거야. 혼자였던 내 마음도 이젠 외롭지 않아. 신기한 일이야. 널 보면 볼수록 미라클